안녕하세요. 불사조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사유, 분석 설계, 구현 영상, 프로그램 아키텍처, 기술 소개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사유입니다. 저희 나라의 개인당 1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4시간 27분인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검색 포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사용 시간에서 46.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분포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로는 검색 포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메신저, 동영상 콘텐츠, SNS, 쇼핑, 커뮤니티 순서고 오래 이용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순서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플랫폼들을 사용하는데 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한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서 통합 메일, 통합 쇼핑몰, 채팅, 통합 검색, 통합 SNS, 카페 이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통합 포털 사이트인 피닉스가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설계입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 사용자와 인터뷰를 하여서 요구사항을 추출을 하고 추출한 요구사항 아이디를 할당하고 유형, 업무명, 처리 내용에 따른 입력과 출력 자료를 상세하게 기술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성한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한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식별자를 할당하고 개발 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선정한 요구사항들이 잘 할당이 되어 있나 요구사항 식별자와 유즈케이스 식별자를 이용해서 추적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 작성했던 유즈케이스 정의서에서 사용하는 액터와 가운데는 시스템의 메인 기능, 우측에는 타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일은 네이버와 지메일, 다음 메일을 사용하고 SNS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로그인 기능을 위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쇼핑몰 계정 연동에서는 티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했던 모든 문서들에서 속성을 추출해낸 뒤에 그 속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객체를 설정하고 그 객체들 간의 연관관계를 이어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VOPC입니다. VOPC에서는 실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화면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화면 정의서입니다. 화면 정의서에서는 VOPC에서 추출해냈던 화면 단위로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화면 정의서에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화면을 미리 만들어서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성 항목과 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처리 로직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ERD 다이어그램입니다. ERD 다이어그램은 엔티티와 기본키, 웰키들을 설정하고 이 엔티티들 간의 연결을 상호 연관관계에 따른 연결을 합니다. 이 ERD 다이어그램은 추후 설계 단계에서 피지컬 ERD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면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에 아주 가깝게 설계가 됩니다. 다음은 설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어플리케이션 모델링, 화면 정의서, 피지컬 ERD,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입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본 시스템의 모델인 스프링 MVC 모델을 기반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화면에 실제 JSP의 이름을 붙이고 컨트롤러와 액션을 추출합니다. 또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DAO도 정의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입니다.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에서는 실제 디자인된 U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패스와 컨트롤러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ERD 다이어그램입니다. 피지컬 ERD 다이어그램에서는 정규화 작업을 통해서 실제 DBMS에 정의된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정규화 작업에서는 ERD의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서큘레이션 관계, 매니 투 매니의 관계를 제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역정교화의 과정도 거칠 수 있습니다. 피지컬 ERD 그램을 기본으로 테이블 목록을 작성합니다. 각각의 테이블에는 컬럼 ID, 타입, 길이, 널 수용 여부, 키 타입을 작성하는 테이블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구현 동영상입니다. 구현 동영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관심 키워드를 검색하겠습니다. 관심 키워드를 검색하면 저희가 구현한 피닉스 카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접근하려 했지만 인터셉터 기능에 의해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AJAX를 이용해서 실시간 중복 체크가 가능하고 스크립트로 비밀번호 일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인증은 1000개알의 메이파이어를 사용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이 되고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여 미리 보기를 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카페 멤버에게만 공개된 게시물이라서 카페 가입을 유도합니다. 카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을 대기합니다. 자동 가입 카페가 아니라서 이제 가입 신청 승인을 대기하는데, 이제 가입 승인은 매니저가 해주는데 매니저 기능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접근하지 못했던 게시글에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게시물에는 추천과 댓글에도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중복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게시판마다 등급 제한이 걸려 있어서 등급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급업을 위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게시글 같은 경우는 CK 에디터를 사용하여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고 텍스트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까지 작성이 되면 게시글 댓글 출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해 이벤트 로그를 남겨서 이제 일반 회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접근하지 못했던 게시판에 이제 접근이 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 공지랑 베스트 글은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 댓글에도 베스트 댓글 기능이 있어서 상단에 표시되고 이제 대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 내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카페 내부 검색은 기관별, 게시판별로 조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페 목록으로 가면 내가 가입했던 카페 목록이 나오고 즐겨찾기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추천 카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스피드에서 내가 가입한 카페의 최신 글 10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 내역인데 내가 가입 신청을 한 카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니저 기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피닉스 포털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카페 이름, URL, 기본적인 설명을 설정하고 매니저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방문자 수, 게시글 수, 댓글 수, 가입 신청인 수, 가입 멤버 수를 기간별로 조회 가능하고 이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차트.js를 사용하였습니다. 카페 정보 수정은 URL을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와 아이콘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메인과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 가입 양식 관리로 카페 가입 질문을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가입 승인 여부도 설정할 수 있고 카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털 닉네임을 카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자동 등업, 수동 등업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대한 명과 기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기준의 등급이 낮은 기준의 등급보다 높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등급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 그 등급에 해당하는 멤버는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입문 집자의 등급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집자에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카페 멤버 목록에서 입문 집자에 해당하는 등급이 1번 집자에 해당하는 등급이 입문 집자로 내려가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의 위치와 변경과 설정이 변경 가능합니다. 게시판의 공개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접근 권한도 둘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추천 게시글의 개수도 여기서 설정 가능하고 추천수와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 게시판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변경된 게시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 신청 목록입니다. 저희 카페에 가입한 신청 목록을 상세 조회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가입 수락 거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일괄로 가입 수락 거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글을 작성한 슈퍼맨 멤버를 전체시켜 보겠습니다. 카페 관리 페이지를 이동하여 멤버 목록에서 닉네임을 검색한 후 상세 조회에서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지 사유와 정지 기간을 입력해 봤습니다. 상세 조회에서는 정지뿐만 아니라 등급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지당한 카페 회원 멤버는 활동 중인 카페 목록이 아닌 정지당한 카페에서 해당 카페를 확인할 수 있고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매니저는 공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공지는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카페 관리에서 공지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 순서가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폐쇄 기능입니다. 카페 폐쇄 사유를 입력하면 폐쇄된 카페에 접근 시 아까 작성했던 폐쇄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검색 기능입니다. 입력한 검색어에 맞는 통합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통합 검색 결과는 네이버와 다음 API를 사용하였고 블로그, 카페, 이미지, 웹사이트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엔진이 구분 가능하고 검색 엔진을 선택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면 실제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관련 도순과 최신 순으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간략 보기 기능을 제공하며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검색 결과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검색 결과 클릭 시 해당 웹사이트로 이송합니다. 만약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을 시에는 검색 결과 없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은 아이디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정된 정보는 이렇게 여기서 그냥 바로 출력이 됩니다. 이제 다시 상세 보기로 돌아가서 네이버 로그인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정이 있으면 바로 연동이 되는데 이제 계정이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게 돼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메일과 SNS, 쇼핑몰 같은 계정을 이제 추가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동이 실패되는 이유를 스위트 알럿으로 알려주고 이제 연동이 되면 그 리스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연동 해제도 가능하고 이제 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메일은 내가 연동했던 계정들의 메일 목록을 다 불러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일 안에서도 이제 중요 메일 같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메일 목록에서 다중 선택을 하여 일괄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메일 쓰기에서는 CK 에디터를 사용하여 파일도 올릴 수 있고 텍스트 작성할 수 있고 메일을 선택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일로 메일 계정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첨부 파일 같은 것도 첨부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기능입니다. 원하는 플랫폼이 피닉스 포털 사이트에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해당하는 피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정 연동부터 실시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한 뒤 계정 연동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계정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연동에 성공하여 제가 등록해놓은 계정에 피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크롤링 기법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 소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적용하여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피드를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이미지, 동영상, 내용, 작성 시간, 그리고 추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쇼핑몰 검색입니다. 티몬 쇼핑몰
쇼핑몰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셀레니움을 이용해 크롤링 기법으로 가져온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는 무한 스크롤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물을 선택 시 해당 판매하는 팀을 링크로 이동합니다. 제가 구매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연동 개정된 쇼핑몰이 없어서 먼저 계정 연동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정 연동에 성공하면 제가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매 내역은 실제 계정 연동한 팀원의 구매 내역을 크롤링에 가져온 결과입니다. 네, 친구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친구 등록 삭제를 할 수 있고, 등록을 하면 친구 목록에 친구가 등록이 되고, 삭제를 하면 친구 목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제 닉네임을 변경할 시에는 닉네임은 이제 내 화면에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사람 화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를 추천 친구 목록인데 이미 친구로 되어 있는 친구는 나오지 않고 나를 등록한 친구만 나오게 돼서, 추천 친구 목록에서 그 친구를 등록하게 되면 친구 목록에 등록이 되고, 이제 추천 친구 목록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이제 채팅방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채팅방 이름도 닉네임과 같이 내 화면에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사람 화면에서는 그냥 원래 채팅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친구 초대 기능입니다. 친구 초대를 하고 채팅을 입력하게 되면 상대방이 채팅에 참가가 됩니다. 참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채팅 그냥 기본 기능입니다. 밑에 사진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진을 여러 가지 한 번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옆에 이모티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팅방 나가기 기능입니다. 채팅방을 나가면 그냥 채팅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무한 스크롤을 이용하여 그냥 기존 채팅을 읽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채팅이 오게 되면 최신 채팅방 목록이 갱신이 되고 그 채팅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 아키텍처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웹에서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를 구성하였고, 이 CSS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CSS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과 자바스크립트를 더 쉽게 사용하게 해주는 jQuery,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여러 가지 플러그인인 모멘트.js나 차트를 그려주는 차트.js, 간단한 설명을 나오게 해주는 파퍼.js,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인 CK 에디터, 그리고 알람을 더 꾸며주는 스위트 알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엔드에서는 자바를 기본 언어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스프링 MVC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인 스프링 설정을 좀 더 쉽게, 빠르고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버는 아파치 톰캣 서버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 아파치 톰캣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히카리 CP를 사용하여 데이터 풀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와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를 이용하여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쿼리를 좀 더 쉽게 날리기 위해서 마이바티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 서버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인 노드.js를 사용하여 노드에서 패키지 관리를 해주는 npm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노드.js에서 HTTP 연결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익스프레스와 실시간 웹소켓을 열기 위한 소켓 IO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툴은 앞선 저와 똑같이 STS를 사용하긴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제 STS에서 잘 지원을 해주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프링 툴 슈트 이거 STS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빌드와 라이브러리, 배포를 관리해주는 메이븐을 사용하였고,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과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원들 간의 형상 관리를 위해서 GitHub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웹 크롤링을 위해서 셀레니움과 화면 정의서와 기타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쉽게 해주는 오븐과 스타UM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 API로는 자바 메일 연결을 위해서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였고,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여 네이버, 구글, 다음과 같이 메일 서버를 연동을 하였고, 저희 크롤링을 이용하여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연결을 하였고, 휴대전화 인증을 위해서 청기화 랩을 이용해서 SMS 인증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웹 스크래핑이랑 웹 크롤링에 대한 기술 소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데이터가 방대하게 있잖아요. 네, 모두들 아시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제이슨이나 XML 형식의 데이터를 API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PI를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API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또 저희가 막상 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정말 원하는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 혹은 웹 크롤링은 웹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해오는 행위입니다.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은 언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웹 크롤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크롤링은 웹봇, 웹 스파이더라고 불리면서 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의 구글봇이라는 구글봇 소프트웨어는 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글 검색 엔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드시는 홈페이지가 구글 검색 엔진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웹 스크래핑은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내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방식은 웹 크롤링보다는 웹 스크래핑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쇼핑몰과 그리고 SNS에서 웹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웹 스크래핑, 웹 크롤링 기술을 사용하는데 셀레니움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셀레니움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여러 브라우저 자동화를 돕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셀레니움 이외에도 웹 수집기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셀레니움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되는 비동기식 컨텐츠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레니움을 사용하면 실제로 유저가 사용하는 것처럼 스크롤링을 한다든지 텍스트를 입력한다든지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누른다든지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이는 모든 컨텐츠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큰 프레임워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닉스 프로젝트에서 카페 기능의 일부와 채팅 기능의 구현을 담당한 권기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Node.js와 npm, 익스프레스, 그리고 소켓.io, 그리고 몽고DB와 스프링부트용 몽고 드라이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일종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실행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구글에서 V8 엔진을 출시하게 되면서 자바스크립트의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다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Node.js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npm은 Node.js에서 제공하는 모듈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 사용자가 기존에 제작해 놓은 모듈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면서 생산성의 향상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de.js의 특징 중 하나가 내장 HTTP 서버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서버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독립적으로 서버로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익스프레스는 npm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Node.js 내장 HTTP 서버를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듈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안정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팅 기능을 구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클라이언트 쪽에 요청이 없어도 서버 쪽에서 응답을 보낼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웹소켓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을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바 쪽에서만 구현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Node.js에서 제공하는 웹소켓 구현 모듈인 socket.io를 통해서 Node.js 쪽에 있는 스크립트 소스를 자바 서버 쪽의 JSP에 임포트를 시킴으로써 이제 양쪽 서버에서 소켓을 열어서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채팅에서 사용한 몽고DB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제 처리 속도가 좀 중요시되면서 정형의 데이터를 다루기보다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좀 더 가볍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DB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진 비정형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도큐멘트들을 컬렉션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데, 컬렉션은 오라클 DB에서 사용했던 테이블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부트에서는 스프링부트 스타터 데이터 몽고DB라는 몽고DB용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는 오라클용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하는 SQL 세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몽고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은 몽고DB에 커넥션할 수 있는 풀을 생성을 해서 대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바티스에서 오라클 DB에 접근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몽고DB에 접근해서 DB를 조회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언 소개와 후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의 김진희입니다. 저 먼저 후기 말씀할게요.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저희를 이끌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준 동기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사조의 백준호입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처음부터 같은 팀원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사조의 윤승기입니다. 제가 많이 긴장해서 발표는 좀 망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김영진 강사님이 실제로는 엄청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기술들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 조원들 같은 경우도 제가 모자람이 많았지만 많이 다 따라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가 너무 떨려요. 저 이예림이고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규양입니다. 제가 나이로 보면은 아니들 좀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아는 게 없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강사님들 만나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김영진 강사님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원하시는 바 이루고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